이제 나온 새로운 생명체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온난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리즐리 베어라고 하는 북쪽에 사는 약간 큰 그 갈색 곰, 그거랑 북극곰이랑 추운데 못 입고 막 그러니까 얘 그리즐리 베어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극곰은 올라가다가 더 이상 터전이 없으니까 그 아래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그리즐리 베어랑 서로 종이 섞여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롤라 베어라고. 그래서 이 곰이 북극곰하고 그리즐리 베어하고의 장점을 모두 다 갖고 있대. 우리는 이제 처음 보는데 한 2000년대부터 보고되기 시작했다대. 이상한 곰이 있다, 막 흙 묻은 곰 같은 게 있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둘이 그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종이야. 호랑이랑 사자랑 교배한 거 같은 거의 그 정도의 이종 교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연에서 번식력하고 이런 생존 능력이 미친듯이 뛰어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북극곰하고 그리즐리 베어 두 종의 장점만 다 갖고 있는 종이라 양쪽 종하고 모두하고 번식이 가능하고 장점만 갖고 있어서 생존력도 높고 번식력도 아주 높대. 그래서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온난화 중이라 발생한 종이어가지고 이 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종의 증가를 막아야 될지를 놓고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면 이 종이 자연에서의 적응력하고 번식력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북극곰과의 지속적인 번식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북극곰이 사라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극곰하고 그롤라 베어가 종이 섞이면 북극곰이 안 나오고 다 그롤라 베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추후에는 북극곰들이 죽고 나면 그롤라 베어만 남아있고 그롤라 베어가 그롤라 베어끼리 결혼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무슨 종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인간이 좀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면서 지구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새로 출현한 그런 종이라 가지고 그 이야기가 좀 많대요 이게. 근데 저는 종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의 이런 기후라든지 이런 거에 맞춰서 등장하고 없어지고 그러는 거라 저는 당연히 이 종을 뭐 개체수를 뭐 줄이거나 그러지 않고 유지하고 새로운 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륜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과오로 인해서 태어난 종이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뜨려 놓은 환경에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새로운 종이 생긴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돌연변이고 더 강해진 종이긴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인간이 좀 죄책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종일 수도 있으니까 없앤다는 건지.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종이 다양해지는 걸 찬성하고, 그 종이라는 게 그냥 놔두면 진짜 신기하게 보면은 나비인데 나비 등에 막 이렇게 무슨 뱀 무늬가 그려져 있고 막 아니면 부엉이 눈같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올빼미 눈같이, 그리고 애벌레인데 막 뱀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아니 쟤네는 무슨 뭐 보고서 저렇게 배운 건가? 보고서 저렇게 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보고서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어떤 한 종이 돌연변이가 생겼는데 그 돌연변이가 거기에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있지. 그러고서 그 개체 말고 다른 개체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죽었고 이 개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살아남으니까 추후에 몇십만 년이 지나면 몇억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걔를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게 있지? 그러지만 걔는 완전 종의 진화의 정점인 거지. 북극곰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 그냥 검은색 곰, 갈색 곰 이런 곰인데 하얀색이 된 거야. 추운 지방에 사는 곰들인데 하얀색이 돼버린 거야. 애가 완전 하얀색으로 태어난 거야. 돌연변이로 한 마리가. 근데 걔는 눈 있고 이런 데서 적이 먼저 자기를 알아채기가 너무 힘들어. 다른 애들은 시커머니까 저기 멀리서부터 그 엉글엉글 오면은 멀리서도 하얀데 그 바탕에 검은색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놀래서 초식동물들이나 그런 애들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근데 북극곰이 된 이 하얀색 첫 돌연변이는 눈밭에 갔더니 자기가 안 보이는 거야. 위장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더 빨리 사냥하고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 있는 데서 자기가 종을 더 퍼뜨리기가 용이했고, 종을 퍼뜨리다 보니까 갈색곰이랑 교배를 해서 갈색곰에서 나온 백색곰 2마리 뭐 갈색곰 3마리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검은색 갈색곰들은 사냥을 못하니까 도태돼서 없어지고, 북극곰인 흰색곰들은 사냥하기가 용이하니까 결국엔 지금의 북극곰이라고 코카콜라 선전하는 그 북극곰들이 북쪽에 남게 된 거지. 우리도 진화의 산물이지. 우리도 진화의 완벽한 산물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사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눈이 다 요만해. 다 이렇게 작아. 되게 엄청 이렇게 감고 있듯이 되게 그 정도로 작아. 나도 작은 편이야. 근데 이 시대가 눈이 큰 사람을 좋아하고 막 시원시원한 이목구비를 좋아하고 외국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막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DNA에 뭔가 저걸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태어나는 애들이 마치 성형을 하고 태어난 것처럼 코가 높고 눈이 막 이만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비율이 많아졌다 이 얘기지 내 말. 물론 사람은 얼굴이나 그런 걸로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거든. 뭐가 됐든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서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잘생긴 친구가 있었는데 포스트 원빈 정도 될 정도로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격이나 말투나 말이 아주 별로라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 오히려 잘생긴 사람보다는 그 예쁜 사람들은 말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형은 잘생겼는데 입도 잘 털잖아. 그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 많은 20대 친구들이 언제 좀 그 내가 남자고 내가 살아온 삶으로 비교를 하면 이게 대입을 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남자들 보통 어중간해지는 나이가 한 26에서 한 8 사이가 진짜 최악의 암흑기예요. 대학은 졸업했고 일자리는 찾아야 되고 일은 시작했거나 일을 시작 못했거나 일을 시작하거나 암흑기고 일을 못해도 암흑기야. 이 뭔 개소리야! 빠르면은 24살 그때부터 30대 되기 직전까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엄청 힘들어요.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밝게 빛나야 되고 진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 최고의 피지컬과 맑은 정신과 그리고 최고의 그런 자기의 지금 지식을 하나도 안 까먹고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 취직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사회에서 그냥 팽당한다든지 여러가지 의미로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또 들어간 대로 나이가 내가 그 26이나 먹었는데도 막내고 막 허드렛 일 해야 되고 짜증 존나 나고 아직 익숙하지도 않은데 다들 익숙하게 일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아는 척도 안 해주고 막 학교나 군대에 있을 때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압박감을 막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때를 버텨요. 그래서 남자들의 가장 힘든 시기가 24, 5에서부터 30까지 그때가 내가 봤을 땐 제일 힘들어. 한 30 정도 넘으면 나이가 30대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인식해주는 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져요. 사람들도 그렇고 20대 중후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금 막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30대 정도 딱 넘어가고 그러면은 직급도 좀 더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은 그때는 내가 사는 방식이 삶을 사는 방식이 이제 이 정도의 스트레스는 이제 감내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자랐기 때문에 멘탈이나 그래서 한 30대 정도 되면은 편하다기보다는 좀 이게 덜 고통스럽지. 20대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 나도 그때 방황 진짜 많이 했고 거의 대부분의 내 방 와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26에서 아니 30대 초반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고통을 호소하는 게 딱 그때가 제일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제일 힘들 때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처럼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아 그때 내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켰구나
지금 오는 그 작은 고통들에 너무 집중하고 집착해서 살지 마라. 아무리 내가 집중하고 집착해도 그 상황을, 스트레스를 타파할 수 없으면, 부시고 나갈 수가 없으면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야. 그 스트레스는 버리고 마음에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어디다 훌훌 버려버리고 없는 거라 생각하고서 그냥 다음을 계속 준비하고 다음을 계속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앞이 막혀있고 내 이 앞에 있는 벽을 뚫기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감성적으로 변하고 우울해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어차피 그 벽을 뚫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과 돈과 뭐 사람 인맥이나 이런 걸로 갖다가 그 벽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뭐 막혀있는 그런 벽을 만났을 때는 그냥 다 인정하는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지겠지 하고서 그냥 좋게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은 좋은 일이 오려고 이러나 보다,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내가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차분하게 그렇게 살아. 너무 극에서 극으로 살지 말고.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조금 화끈하게 인생을 막 불타듯이 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를 전혀 들으면 안 돼요. 불타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감정을 극에서 극으로 가져가야 돼요. 아예 망하든지 아예 성공하든지. 아예 망하면 바로 노숙자 준비하고, 아예 성공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위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살아야 돼. 그게 화끈하게 사는 거야. 근데 거의 80%는 다 노숙자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화끈하게 살고 싶으면 감성도 화끈해야 되지만 이성적으로도 굉장히 똘똘하게 잘 판단할 수 있고 계산하고 기획할 수 있고 계획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그냥 내가 호승심만 일어난다고 해서 불 붙었다고 해서 그냥 난 할 수 있어 막 이러고서 막 들이대봐야 결국 벽을 만나면 노숙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유하게 살아. 나도 그 20대 한 중반 정도에 그때 힘들고 그럴 때는 엄청 칼 같았어.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시비 걸고 막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거를 똑바로 못 받으면은 막 진짜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도출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1 정도 도출하고서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면 나는 한 10으로 막 도출해버리고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인간관계나 이런 것도 되게 불편해지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인간관계에서 고립되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더라고. 내 자신이 바뀔 필요는 없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내 자신이 바뀌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내가 몸이, 내 정신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지. 내가 그거를 인지를 못하고 내가 막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살면은 나중에 거지꼴 면하지 못해요.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긍정적, 좋은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힘내. 게임으로 밤새는 것도 힘들어. 맞아. 아니 무슨 기분이냐면, 내가 10대, 20대, 30대 때 게임 밤샜을 때의 기분에 대해서, 제가 30대까지 살아본 사람으로서 40대에 한번 더 풀겠지만 30대 중반까지 살아본 사람으로서 내가 한번 풀어볼게. 10대 때 야 밤새지 말고 빨리 자마, 늦게까지 컴퓨터 하지마, 자마,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몰래 몰컴하면서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걱정이 없어. 너무 재밌고 밤새는 동안 막 되게 그런 기분 있지. 막 몰래 막 나 혼자 이 세상에 막 있는 듯한 느낌. 불 다 꺼놓고 모니터 모니터 너무 밝으니까. 나 때는 CRT 모니터였어. 모니터 존나 개 큰 거, 이만큼 큰 거.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불 뒤집어 씌우고서 모니터랑 같이 뒤집어 씌우고서 이러고서 불 밖으로 안 새나가게 해놓고서 그러고서 몰컴했거든. 그래서 몰래 그렇게 하는 그런 재미, 그런 것들이 되게 스릴 있고 재밌었지. 그래서 밤새는 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밤을 새는 거 약간 즐기는? 그래서 체력도 남아 돌고, 그렇게 해서 밤새고서 학교 가도 막 학교에서 조금 졸리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막 뛰어놀고 같이 놀고 이러면은 또 막 같이 나가서 막 공차고 놀고, 밥 먹으러 애들이 깨우면은 막 밥 먹으러 막 뛰우러 밥 먹으러 가고. 이제 20대 때가 되면 물론 노느라 밤새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학교 가고 그러면서, 대학교 가고 그러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밤새는 일이 잦아져. 과제라든지 뭐 발표 수업 준비라든지. 그리고 술 마시는데, 술 뭐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막 갑자기 막 친구 뭐 헤어졌다 그래가지고 막 나가서 막 위로해 주려고 술 마시러 가면은 밤새도록 술 마시는데 막 분위기는 개쳐져 있고 재미 하나도 없고 막 그 억지로 막 그 자리에는 있어야 되고 먼저 가고는 싶은데 막 계속 거기 있어야 돼. 이런 경우들이 막 왕왕해. 학교 다닐 때. 막 아직까지는 괜찮아, 견딜만해. 그러다가 이제 20대 군대 가서 이제 피곤함이 무엇인지 이제 정확히 알게 되지. 군대 가서 이제 당직 부사관하고 뭐
야간에 근무 돌고 막 이러면은 몸에 막 피곤함이 누적되는 게 점점 느껴지다가 그러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취업을 하잖아. 그럼 취업을 하고 나면은 취업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업무 보고 뭐 하다가 뭐 잘못해서 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업무가 많아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은 과하게 오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돈도 못 버는데 그 오버해서 일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겁나 자괴감? 막 그런 것들이 막 들면서 막 내가 이렇게 맨날 밤새고 이렇게 피곤하려고 이렇게 일을 하나.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돈을 많이 벌면 몰라. 돈을 또 뭐 한 달에 막 한 5,600씩 벌면은 뭐 크게 뭐라고 안 하겠어. 회사 사무직 이런 걸로 들어가서 초봉 들어가면은 끽해서 많이 받아야 진짜 정말 많이 받아야 300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밤새는 게 점점 힘들어져. 왜냐? 이 10대 때 내 자의에 의해서 새던 밤샘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바라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새는 밤샘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교수님은 과제를 주고 이럴 때 너네 인생을 위해서 너네 공부하라고 과제를 내주는 거지만 사실 교수님한테 잘 보여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하고 그러는 거일 뿐 그 과제를 한다 그래서 내가 뭐 깨닫고 그러진 않거든. 회사 가서도 이제 회사도 사실 나에 대해서 미션을 내려준 거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보고서 작성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획서 작성하세요. 막 이런 거 막 주지만 사실 그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밤새는 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해. 근데 노는 거에서는 아직은 쌩쌩 20대 후반까지도 내가 20대 20살부터 29살까지 거의 술을 거의 달고 살았어요. 맨날 밤샜으니까 회사 다닐 때도 맨날 회식하고 술 좋아하는 그런 윗사람 만나면 미쳐. 맨날 술 먹어야 돼. 오늘 뭐해? 오늘 김 부장님이랑 술 한잔 해야죠. 그러면 마음에 들어. 이따 껍데기 찍고 와. 일 끝나고 바로 껍데기 집 가서 또 그 개맛 없는 껍데기에다가 소주 막 10병씩 먹고. 어제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오늘 설렁탕 어때? 나 냉면 먹고 싶은데 개 시원한 거 먹고 싶은데 막 점심에 예 설렁탕 좋죠. 시원하게 설렁탕 드시죠. 이제 막 속이 풀린대 막. 속이 풀리니까 또 한 잔 땡기네 막 이래. 또 점심 지나서 또 오후 되면 또 개알이 개 들어. 눈 막 시커매가지고 막 간암 걸려. 진짜야. 그분 아직 살아계시나 몰라. 이제 30대가 돼. 30대 되면은 30 탁 바뀌자마자 바로 몸이 바로 바뀌어요. 몸이 그냥 아예 그냥 바로 바뀌어. 안 걸리던 병에 걸리고 막 감기 같은 거 그냥 막 한 3, 4일만 앓고도 말던 게 폐렴으로 이어지고 염증이 개 잘 생기고 막 장염 걸리고 막 또 술병 걸려서 막 친구들이랑 술 먹고서 술병 걸려서 막 화장실 왔다 들락날락 하는데 나중에 대장 내시경에 보면은 대장에 막 용종 생겨 있고 막 대장에 출혈 있고 정상이 아닌 게 돼.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30살 넘으면은 사람들이 막 30살 넘어서 운동하고 있고 막 그 헬스장 가서 막 운동하고 있고 이러면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몸 관리를 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남자도 여자도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멋있다 막 이러잖아. 죽을까봐 하는 거야. 살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나 운동 나 안 해요. 저 개 싫어해요. 근데 헬스장에 무슨 좀비처럼 아침 막 이러고서 좀비처럼 요즘에는 아파서 한 달 쉬었어요 지금. 근육 찢어져서. 맨날 막 좀비처럼 막 이러면서 가는 이유가 뭐야? 살려고. 멋있는 몸? 필요 없어. 그냥 내 몸을 좀 움직이고 그래서 이 힘과 그 뭐랄까 약간 활기차지는 세포들이 막 활성화되는 그 느낌을 느끼려고 가서 뛰고 드는 거야. 그거 말고는 없어 난 솔직히. 안 하면 힘들어. 그러니까 운동 가서 하면 운동을 하면은 알보칠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입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트잖아. 이런데 이렇게 뭐 생기잖아. 그럼 알보칠 바르면은 일주일 뭐 한 달 갈 거 한 번 바르고서 2, 3일 가고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 그 왜 그러냐면 지져버리고서 그 고통을 한 번에 압축시켜서 줘버리잖아. 여기 그냥 바르는 걸. 그 헬스장은 알보칠 같은 거야. 30살 넘은 사람들한테는. 그 가서 쇠질하고 좀 막 숨 차면서 뛰고 이러고서 고통 조금 느끼고 나면 그러면 몇 달 며칠이 몸이 편안한 거야. 막 세포들이 막 살아있고 막 움직이는 느낌이 나고 막 사람이 되게 쾌활해지고 막 기분도 좋고
안 그러면 죽어. 그래서 30살 넘어서는 밤새잖아요. 밤새면은 그 옛날에 그 다이나믹 듀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루 밤새면 이틀은 죽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확해. 밤새면 이틀 죽어. 이틀을 밤새면 나는 반 죽어. 그렇게 나와요. 이틀 밤새면 진짜 죽어요. 그리고 밤새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밤새는 거를 일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은 뭐 밤에 아무도 잔소리 안 하고 나만의 생활이고 꼭 집순이 집돌이들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밤을 많이 새. 왜냐면은 잔소리야.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밤새면 아무도 나한테 잔소리 할 사람 없고 그 집안에 있는 동안 내가 주인이야. 왜냐? 다 자고 있으니까. 주방에 가는 동안 아무도 잔소리 안 해. 주방 가서 라면 물 끓이고 라면 이렇게 해서 시끄럽게 하면은 다 깨니까 봉다리에다가 집어넣어서 물 해가지고 막 갖고 와서 방에서 막 혼자 먹으면서 게임하다가 방송 보다가 게임하다가 방송 보다가 게임하다가 방송 보다가 좀 졸리네. 몇 시지? 아침 8시. 좀 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이 이상이 와. 사람은 호르몬의 노예거든. 호르몬 이상이 오면 사람이 되게 예민해지고 막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냥 그 사람 성격이 그렇고 뭐 소울이 그렇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호르몬의 문제야. 그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예민하게 오고 다른 사람이랑 싸우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의미 없이 막 갑자기 저도 그렇고 피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갑자기 화가 막 끝까지 막 이렇게 나. 하루 종일 걸려 이 개. 사이사이 고갈이라면 씨발 그냥 들어가야 될 거야. 그냥 주지 미친 새끼들아. 멀뚱멀뚱 서 있어가고 내가 어떻게 공을 줘. 너 정도 가격이면 자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LB를 안 누르더라도 이 호르몬이 이상이 있는 거야. Nope. 인성 문제라고요? 저 새끼 밴 좀 해주세요. 이 새끼 밴이요 이거. 저 채팅 저렇게 치면 인성 문제가 있어서 밴이. 아까 엘베에서 방구 꼈는데 사람 타니까 코스했다고? 아 매너 좆됐네. 야 씨부랄. 난 냄새 나면 안 탈 것 같은데. 우와! 이러면서 바로 내릴 것 같은데. 먼저 내려가세요. 아니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왜 껴? 좀 참아라 좀. 정 끼고 싶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방구 끼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들이 겁나 급해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껴야 되겠다 혼자 있어 나 안되겠다 껴야 되겠다 할 때 방법 제가 알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평소 때 살 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이런 꿀팁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쭉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기압차라는 게 발생하고 또 엘리베이터가 움직임으로써 인해서 바깥쪽으로 공기가 그 순환을 하면서 안쪽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자,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엉덩이를 근데 요 가운데는 보통 고무 패킹 같은 게 돼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사이 요 뒤꿈치인 이 양쪽 사이드 이 사이는 패킹이 거의 없어.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손가락 집어넣지 말고 손바닥을 이렇게 이 근처에다가 요렇게 그냥 근처에다 갖다 대보면 바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휘잉 하고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쪽으로도. 뭔 말인지 알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지? 대충 감이 오지?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예요. 자, 엉덩이를 이쪽으로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끝에다가 보면은 요 모서리가 딱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가 엣지가 딱 튀어나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 지금 뒤꿈치면이 이게 뒷면으로 넘어가 있으니까 한 5cm 정도 뒤로 약간 밀려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여기를 확대해서 봤을 때 옆면에서 봤을 때 한 이 정도가 떠 있어. 이 옆에서 봤을 때야 이 정도가 떠 있어. 그리고 이 새카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와 그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암흑 공간이라고 해야 되려나? 다크 메타 같은 거죠. 이거.
그래서 여기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사이로. 자, 엉덩이를 어디다 껴야 되냐면 엉덩이를 여기다 껴야 돼요. 자, 잘 보고 배우세요. 여기. 이 엣지 있죠? 이 부분에다가 딱 대고서 끼는 순간 방구가 요렇게 발사가 돼요. 요렇게 이쪽 안쪽으로. 그러면서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공기와 함께 자연적으로 빨려 나갑니다. 저쪽에 길인가봐. 그래서 방구가 싹 빨려 나가. 그러면 이렇게 서가지고 우리는 따봉을 아유 사람이 아닌데 이거 점점 그러면 요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탔을 때 방구 냄새가 안 난다. 지식이 하나 늘었죠? 아, 체했을 때 내리는 방법 민간요법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야매닥터 개버거입니다. 오늘은 체했을 때에 대한 민간요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체하면 몸에 오는 게 뭐야? 혈액순환이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심장 뛸 때 머리가 같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막 속이 답답하고 너무 심하게 체했을 땐 토할 것 같은 그런 토끼도 올라오고 열도 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몸에서 이제 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 그런 거 잘 안 믿는데 이거 하나는 믿어요. 위가 아프거나 위쪽에 뭔가 위쪽에 체하거나 위쪽에 운동이 필요하거나 그러면 여기를 누르세요. 여기 엄지와 검지손가락 사이에 있는 이 여기 얇은 막 같은 요거 말고 요 뒤에 근육이 있어요. 요 끝에 요 보면은 관절과 관절이 만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바로 앞에 있는데 근육을 꼭꼭 누르세요. 그러면은 트름이 나오거나 소화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프님하고 저하고 둘 다 속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이프님이 안 좋으면은 제가 꼭꼭 눌러주고 제가 안 좋으면 이프님이 저를 눌러주고 그러는데 항상 눌러주는 사람이 먼저 소화가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걸 누르는 행위도 소화가 되나봐요. 이걸 눌림 당하는 사람이 원래 소화가 쫙 돼야 되는데 이거 누르는 사람이 먼저 소화가 돼. 항상 그렇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각자 누르는 편이에요. 혼자 자기 손 그냥 누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힘이 세서 이프님 그 살 막 꽉 누르면 이프님이 엄청 힘들어하거든. 나 같은 경우에는 살이 두꺼워서 이프님이 눌러도 데미지가 없어. 근데 진짜 세게 체하면 여기를 그냥 살짝만 이렇게 눌러도 막 몸 비틀어질 정도로 아파. 지금 여러분들 눌러보세요. 여기 이렇게 눌렀는데 막 몸이 비틀어질 정도로 막 아파. 막 아호 막 이래. 그냥 이런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와. 아우 막 이런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오면 소화가 안 되던지 아니면은 뭐 위가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쓰는 방법인데 제가 쓰는 민간요법이에요.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행위니까 여러분들은 위험할 것 같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술 먹고서 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 토를 안 하고 체하면은 강제적으로 위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게 불수위 근육이라 그래서 위나 대장 뭐 이런 데에 있는 근육들, 폐, 심장 이런 근육들은 그 사람이 자기가 정신으로 컨트롤을 못해요. 나 지금 위 운동 시켜야지 막 이게 안 돼.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고 막 이러듯이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팔꿈치 오른쪽 위로 올려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처럼 이 안에 있는 내장들은 그 근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못해. 그게 불수위 근육이라 그러거든. 얘가 체를 하면 체하거나 과식을 해서 위가 꽉 차던지 아니면 위가 안 움직인다든지 위가 경직된다든지 이러면 딱 요 끝을 여기 갈비뼈 있는 데가 있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갈비뼈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럼 여기 갈비뼈 끝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에 위 끝이 있거든요. 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위가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손가락 저는 이렇게 해요. 난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아주
그 20살 때부터 술 먹고서 체하는 게 아주 버릇이라서 술 먹고서 집에 오면 항상 하는 행위, 그리고 체했을 때 하는 행위는 뭐냐면 요 위 있는데 여기를 삼각형으로 눌러.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손가락 두 개로 갖다가 꽉 눌러. 배에 힘을 빼야 돼. 그럼 쑥쑥 들어가거든? 지금은 체한 데가 없으니까 쑥쑥 들어가는데 누르다 보면은 뭔가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여기가 지금 경직됐나 보다. 그러고서 거기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소화가 잘 돼. 그러면 속이 쫙 편해져. 근데 이걸 막 1시간, 2시간 동안 하면 안 되고 그냥 한 5분? 5분에서 10분 정도 약간 마사지 하듯이 시원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꾹꾹꾹꾹 눌러주면은 그러면 위가 좀 시원해져. 방금 설명 듣고 눌렀는데 신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위에 그 위에 보면은 항문처럼 위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 관략근이 있어. 위 산이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있는 게 헐거운 거야. 너가 그 위를 이렇게 눌렀다고 해서 위산이 갑자기 이렇게 역류해서 신물이 올라온다는 건 너 위 그 항문이 잘못된 거야. 계속 신물이 올라오고 상처가 나고 막 그래서 그 관략근 근처가 이제 염증이 나고 이렇게 식도염이 되고 막 이러면은 아주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 위 누르니까 배고픈 건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밥을 먹으면 괜찮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밥을 먹으면은 그 나아진다는 걸 모르고 배고픔을 항상 참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 돼. 개 꿀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진짜 완전 체했을 때, 완전 아우 난 이거 내 힘으로 안 돼. 아 나 이제 완전 몸 마탱이 갔어. 라고 할 때 부황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부황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그 알코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코올로 유리로 돼 있어서 알코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알코올 램프 있어서 거기다가 불 살짝 이렇게 붙여서 등에다가 폭 이렇게 되면은 살이 쫙 빨려 올라와. 그러니까 아주 애기 때부터 집에 그게 있어서 아버지도 내가 떠주고 나도 아버지가 떠주시고 맨날 그래서 부황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 근데 사열은 안 하고 그냥 뜨기만. 근데 체하면 등을 이렇게 쫙 뜨잖아 일자로. 이프님한테 제가 가끔 떠달라 그러는데 소화 안 되면 사열 쫙 이렇게 뜨면 사열하지 않고 그냥 부황만 뜨면 어떻게 되냐면 위 있는 부분 있지. 위 있는 부분이 새카매. 그리고 막 몸 근육 뭉쳐있거나 좀 안 좋은데 그런 데에도 이렇게 뜨면은 거기도 이렇게 새까매지고 이제 어혈이라고 해서 개새까매지고. 그리고 야 이래도 도저히 안 된다. 하씨 나 미칠 것 같다. 약 먹어. 바로 내려. 한 4분? 4분 정도면 싹 내려가요. 사실 지금까지 말한 거 다 필요 없이 약 먹으면 바로 내려가긴 하는데 약에 의존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는 개보거의 복의보감.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 아주 그 정보가 아주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어렸을 때 아직 학생인데 살을 빼야 되냐고 묻는 질문에 제가 살아오면서 본 친구들, 어렸을 때 이랬던 친구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친구들이 되게 다방면으로 있어요. 막 공부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맨날 밖에 나가서 놀던 친구들도 있고 뭐 게임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연애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친구들이랑 엄청 다방면으로 많이 어렸을 때 사귀었었는데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 때부터 좀 몸매 관리를 어느 정도 하는 거가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제 조금 몸매 그 살을 좀 뺀 것만으로도 중박 이상은 치거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외모라는 게 조금 마른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뚱뚱한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멋있다고는 생각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조금 살 뺀 상태에서 다니면 그만큼 자존감이 오르죠.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 아주 뚱뚱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 뚱뚱해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그냥 떼지 그리고 다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맨날 친구들이 옆에서 막 떼지 막 이러고 막 먹을 거 갖고 놀리고 맨날 이러니까 또 먹냐 막 이러고 놀리고 이러니까 성격이 좋은 친구들은
내놔 막 이러면서 다 가져가서 다 먹어 진짜로. 성격이 좋은 긍정적인 친구들은 그러면서 다 먹는데, 만약에 성격이 조금 모났는데 막 약간 어두운데 살이 막 점점 막 찐다. 살찐 걸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장난치고 놀린다. 뭐 흑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명은 중학교 때 좀 이렇게 살집이 있는 친구였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지도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덩치가 산만해진 거야. 진짜 살은 더 찌고 등치도 산만해지고, 그 약간 그 어둠의 세계 쪽으로 갔어요 그 친구. 그리고 성격 좋은 이게 퉁퉁한 친구들은 아직도 성격 좋은 퉁퉁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이 놀려도 아이 내놔 막 먹어, 막 같이 막 먹다가 막 안주빨 그만 세워 막 그러면, 아이 나는 술 먹을 때 이거 안주 안 먹으면은 막 소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안주빨 막 다 먹고, 안주 다 먹고, 다 내 거야. 그래서 다 먹고. 그게 저예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마른 친구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말랐던 친구들은 말랐으니까 옷 같은 거, 옷 맵시가 좋단 말이야. 살집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가슴통하고 몸통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뭐 티나 이런 거 뭐 와이셔츠 입고 막 이랬을 때 태가 안 나. 이게 막 옷이 막 이렇게 늘어지니까 이렇게. 근데 약간 이렇게 가슴통이 얇고 납작해가지고 약간 그 마네킹 같은 몸매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옷을 입으면 태가 예쁘게 난단 말이야. 막 그 막 이런 걸 입어도 막 살집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이렇게 벌어져, 이게 약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약간 위에 레이어드하는 셔츠 같은 거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 이러는데, 가슴통이 얇고 안으로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모여 있고 납작하고 이런 친구들은 이런 옷을 입으면 이렇게 예쁘게 딱 이렇게 모여. 가지런히 딱 일자로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고, 어깨도 딱 조금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어깨도 딱 걸리고, 이게 옷이 옷걸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딱 예뻐서 애기 때부터, 그 학생 때부터 교복도 이쁘게 입고 다니고, 그 밖에서 만나거나 뭐 사복 입고 뭐 축제 있어서 사복 입고 뭐 만나고 막 이럴 때도 그냥 일반 평상복 같은 거 보면은 이미 패션을 한 두세 대 정도 뛰어 넘어간 상태야. 어렸을 때부터 옷을 예쁘게 입어 버릇해서, 그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살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옷을 아무리 입어도 이게 태가 안 나거든. 이제 좀 이제 잘생기거나 아니면은 좀 살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모델 같은 핏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옷 같은 것도 아무렇게나 좀 걸쳐도 조금 패셔너블 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아까 전에 흑화했다는 친구, 등치 큰데 흑화했다는 친구, 그런 친구 말고 이제 등치가 큰데 막 뭔가 막 열심히 막 진짜 뭐에 꽂힌 것처럼 막 그렇게 하던 친구들은 지금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제 나이 또래, 이제 뭐 좀 우리나라에서 쳐준다는 뭐 사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가진 친구들이나 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건방져요. 그 별로 동창이라 그러면 옛날에 이제 막 얼굴들 보고 그랬던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다들 막 멀리서 오고 막, 그래서 막 잘 지냈냐, 막 야 너 그때 내가 태클 걸어가고 발 다쳤는데 그거 괜찮냐 막 이러고 서로 막 이런 옛날 얘기하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자기 혼자서 탁 앉아가지고 벤츠 차키 뭐 BMW 차키 탁 올려놓고서 이러고서 양복 입고서 탁 앉아가지고 넥타이 이렇게 탁 만지면서 막 이러고 있고, 넌 요즘 뭐 하냐 그러면 나 좀 법원에 있지 막. 야 씨, 재수없어. 씨. 밥맛 대가리 없어. 근데 웃긴 건 너도 나도 명함 같이 받아가고 전화번호 받아가더라. 사람들이 이게 사회성들이 좋은 게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게 뭐 좀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자존심 없어. 자존심 같은 거 없어. 재수 없어도 번호 다 받아. 나도 받아놨어.
아무튼 저는 학생 때 다시 한번 결론을 리마인드 하자면 저는 학생 때 조금 그래도 아예 안 꾸미고 살고 막 뭔가 미적인 관념을 아예 버리고 그냥 공부만 하고 운동만 하고 그러는 것보단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나이 때가 제일 예쁠 나이야. 내가 지금 지나와서 보면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하길래 무슨 꼰대 같은 얘기 하냐, 지겨운 얘기 하냐 막 이랬는데, 그때가 가장 그 사진으로 지금 돌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보나 그 살았던 그런 삶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그 꽃다운 나이야. 정말 아름답고 되게 찬란했던 그런 나이. 지금은 뭐 볼품 없지. 지금 나는 뒹굴뒹굴해져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제 동미참 갔는데 산에서 어떤 분이 뒤로 넘어지셔서 아이고. 그분도 다치고 나도 다리를 다쳐서 유우 형도 항상 몸 조심해. 아니 아이고 참. 그게 제일 무서워. 밖에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신하거나 갑자기 기절하거나 그냥 시내 같은 데서 이렇게 싸우다가 뭐 운동을 좀 배운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기절을 한다든지 뭐 그냥 때렸는데 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기절을 했을 경우에 그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서 있는 상태에서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야. 서 있는 상태에서 실신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기절하고 서 있는 상태에서 블랙아웃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이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쓰러지거든. 이렇게 똑바로 경직된 상태에서. 특히나 싸우다가 맞거나 그러면. 자기가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 보통 그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사람하고 스파링을 한다든지 뭐 대련을 한다든지 그럴 때 바닥 보면은 매트야.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그런 것들로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밖에서 시내에서 뭐 술 먹다가 갑자기 싸운다든지 뭐 뭔 일이 있어서 싸웠는데 갑자기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쳤는데 기절했어. 그럼 빨리 가서 머리를 잡아야 돼. 그거 자기가 멋부린다고 뭐 탁 치고서 뭐 무슨 영화나 아니면은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뭐 복싱 배운 사람이 막 다리 이러고 있다가 막 등치 이만한 사람이 막 때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탁 쳐가지고 막 기절시키고 막 이러잖아.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쓰러진 사람은 바로 이 뇌출혈 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바로 깜빵행이에요. 보호구가 없잖아. 그 상태에서 그냥 돌에다가 그냥 박는 거야. 그 사람이 키가 한 1.8m였다. 머리로 1.8m 뛰어내려서 박은 거랑 마찬가지 충격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과 죽이니 살리니 그러면서 싸우고 있고 그래도 자기 인생이 막장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때리고 기절했다 싶으면 바로 목 있는데 멱살이나 이런데 잡아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쓰러지게 잡아줘야 돼. 그러지 않고 멋부린다고 뭐 이러고서 막 탁 치고서 막 사람 기절하고 저쪽 탁 치고 기절시키고 뭐 이러면 기절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럼 2명 죽인 거야. 이게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데에서 시내 이런 데서 술 먹고서 싸우다가 뇌출혈 일어나고 그래서 살면은 다행인데 죽거나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아. 그냥 길 가다가 사람이 기절하고 이럴 때도 만약에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듯이 쓰러지거나 그러면은 뭐야 이러고서 피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이렇게 잡아줘 봐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확 쓰러지는 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은 반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찰나야. 이런 말을 듣고 머릿속에 이게 익혀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놔봐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손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탁 받쳐주고 이런 행위를 해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뭔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막 뭐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구출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애가 떨어지거나 그러면은 여기 뭐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뭐 이러고 있을 찰나도 아니고 사람들 다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진짜 그런 의인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뛰어가서 그냥 구출해. 정말 그 찰나에 그걸 구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그게 들기 전에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빨리 가서 구출하면은 애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바로 들면 그냥 뛰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항상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놓고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예를 들면
인터넷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아버지들이 애기들 막 그냥 누워서 막 이러고 있다가 애기가 뒤로 소파나 무슨 침대 뒤로 이렇게 쭉 넘어가려고 그러면 누워서 막 그냥 텔레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다가 손 딱 펼쳐서 탁 잡잖아 갑자기. 그게 왜 그러냐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었던 거야.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런 상황이 올 때 몸이 바로 반응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들 인생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나 내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구출하고 빠르게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구하고 빨리 탈출시키고 막 그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이러고 있으면 내 눈앞에서 한 생명이 끝나는 거야. 오늘 두 가지. 사람이 쓰러질 때 머리부터 박으면은 거의 보통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다쳐주거나 넘어지는 속도를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두 번째, 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살면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한 번은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요즘 짬밥에 신라면 블랙이 나온다고 부식으로? 판매가 잘 안되니까 나라에 파는구나. 그게 안 없어진 이유가 있었네. 그게 안 없어진 이유가 있었어. 보급할 곳이 있었구만. 우리는 보급 그 육개장이나 이런거 라면이나 건빵 이런거 그냥 아무 때나 주면은 애들 기강 해이해진다고 갑자기 행군 터닝포인트 갔는데 거기 앉아있는데 갑자기 라면 주고 갑자기 건빵 주고 갑자기 막 버디언하고 막 무슨 막 뭐냐 그 뭐 올스타냐 그거 뭐 음료수 뭐냐 그거 마스터? 존나 줘. 아씨 무거워 뒤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다 먹으래. 아 씨발 몸이 가벼워야 걷지.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먹이고서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잠깐 당만 충전하고 가야지. 이거 미친 무슨 식사를 처하고 있네. 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먹었다? 안 먹었으면 뒤졌어요. 나는 행군할 때마다 특이한 버릇이 있었어. 어렸을 때 아버지랑 산을 많이 다녔어요. 아버지가 산 타는 걸 좋아하셔서 집 주위에 그 300고지짜리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거기에다 기지 만들어 놓고 아버지랑 거기 기지까지 올라가고 그 맨 끝에야. 맨 끝에다가 그 기지라고 해가지고 동굴같이 해가지고 내가 비밀기지 만들어 놓고 아빠가 산에 가고 싶은 날에는 우리 비밀기지 갈까? 그러면은 그러면 아빠랑 같이 비밀기지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산에 올라갈 때 그때는 완전 초등학생이고 애기 때 오르니까 되게 힘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 올라가면서 내리막길이다 내리막길이다 하나도 안 힘들다 내리막길이다 혼자서 내리막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걷는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계속 힘들어. 그냥 똑같아. 근데 한 5분 동안 그러고 있잖아. 그럼 진짜 내리막길 같아. 그 다음부터 안 힘들어. 근데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그게 컨트롤하는 게 빛을 발했는데 군대에 가서 행군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걸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짐을 그렇게 메고서 걸어본 적이 없는 거야. 평생을 살면서. 학교 다닐 때도 뭐 한 15분 20분 이렇게 다녔지 뭐 한 6시간씩 이렇게 걷고 이런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가는 동안 처음에 한 1시간은 그나마 어떻게 걸었는데 다른 사람들 따라 그 다음부터 너무 힘들어서 막 처질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안돼 처지면 안돼 처지면 안돼 다른 사람들이랑 속도를 맞추자 처지면 안돼 이런 생각하면서 뭐 어떻게 했냐면 돌아오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이다 돌아오는 길 터닝 포인트 찍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러면서 특이한 물건들이 보이잖아. 막 무슨 갑자기 길에 엄청 큰 돌이 있다든지 그 산으로 산 탔거든? 엄청 큰 돌이 있다든지 고속도로 옆에 산 탔는데 아니면은 막 가는데 갑자기 막 동굴 같은 게 나온다든지 동굴이 아니라 막 뭐라 터널 같은 게 나온다든지 막 그러면 가다가 만져 이렇게 한 번씩. 자 여기 돌아올 때 이거 만지는 기분을 상상하면서 걷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돌을 이렇게 만지면서 돌아올 때 내가 이 돌을 만졌다. 이 지금 돌아오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가면서 터널 지나갈 때 터널도 이렇게 탁 한번 손으로 치면서 그래 돌아오는 길에 이 터널 친 거야. 그래 지금 돌아가는 길이야. 가는 길이 아니야. 돌아오는 길이야. 자
돌아올 때 이걸 다시 만지는 그걸 상상하면서 계속 걷자. 가면서 존나 만져. 막 지나가면서 나무도 치고 뭐 간판 있으면 간판도 한번 손으로 치고 계속 그러면서 지나가. 수십 개를 그렇게 포인트를 만들어. 그러면서 오면서 다시 그 포인트들이 보일 때마다 다시 쳐. 간다. 집에 간다. 이제 뭐가 나오고 있구나. 돌 나왔어. 오케이. 터널 나왔어. 오케이.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막 오니까 안 힘든 거야. 그래서 군 생활 하는 내내 내가 행군 한 4-5번 했는데 4-5번이 뭐야? FTA만 4번 했는데 FTA가 아니지 FTT? FAT? 뭐냐? FAT는 패션 훔친 거 아니야? 여튼 그거 하는 행군하는 내내 진짜 나의 그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망상의 힘, 망각의 힘으로 진짜 행군이 별로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어.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농지 다닐 때. 그 밤에 사람들 없는 데 다니니까 농지 그 농수로를 이렇게 타고서 걷는단 말이야. 와 씨. 아무것도 없어. 와. 포인트로 찍을 만한 곳이 없어. 별을 포인트로 삼기가 힘들더라고.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약간 좀 멘붕이 올라 그랬는데 짬 먹고서는 이제 방독면 주머니 거기다가 이제 뻥소리 이런 거 집어넣고 다니니까 그래서 좀 덜 힘들었는데 짬 없을 땐 진짜 존나 힘들었지. 거기다가 나는 좀 발이 빠르다고 천병을 시켰단 말이야. 맨 앞에서 걸었어. 천병 존나 빠른 거 알지? 앞에 확인하면서 가야 돼서 존나 빨리 걸어야 돼. 다른 애들보다. 막 X반도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하고서 막 뒤에다가 막 건담 봉 차고서 막 이러고 다니. 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저에게 최면을 걸어서 버텨냈었죠.